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김승원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혹시 해고와 사직의 차이 알고 계세요? 해고는 우리가 잘렸다 하잖아요. 사장님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직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도 있고요. 회사가 사정이 너무 어렵다, 좀 그만둬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권고해서 그만두는 권고사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와 사직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큰 쟁점이거든요. 부당해고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부당사직이란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내가 구제도 받을 수 있지만, 사직을 해서 사직서를 썼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그게 내가 혹시나 강요를 당했었거나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무효가 돼서 해고됐다라고 주장하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만큼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부당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라? 이것도 상당히 부당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직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면 이거 정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가 우선 작성이 되었다면요, 이 사직서가 부당한 강요에 의해서 작성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직서가 무효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로 인정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는 아주 신중히 작성되어야 됩니다. 만약 제출되신 사직서가 수리되시기 전이라면요, 어서 빨리 철회를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님,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요, 사연자님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까 최저임금 말씀하셨잖아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받고 계신다, 어서 빨리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자님, 사용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출산 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사장님에게 꼭 말씀드리시기 바라고요. 만약 그래도 해고 당하셨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연자님, 직장 내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포인트는요, 바로 직장 상사의 말만 듣고 사연자님이 출근하시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는 사장님과 같이 인사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닌 사람의 말만 듣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무단결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서 빨리 회사에 연락해서 해고당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서 말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재밌는 노동법 관련 사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